자, 두 번째, 놀이도구로서 실생활 경험을 탐색할 수 있는 놀이도구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문제를 표출하고 극복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실생활을 경험하도록 그와 관련된 놀잇감을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치료자는 아동이 표현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어야 하며, 그로 인해 아동은 자신의 문제를 탐색하고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놀이도구에 대해서 중요한 평가적 기준은 아동과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돕는 놀이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아동과 치료자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은 치료를 효과적으로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 치료자는 아동이 놀이로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긍정적 환경을 조성하고 놀이를 통해 전달하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놀잇감은 아동의 감정 표현을 촉진하게 됩니다. 가족 인형을 통해 치료사는 아동이 가족관계에서 경험하는 부분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놀잇감은 치료자가 아동을 이해하는 중요한 매개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은 제한점에 대한 현실 검증이 가능한 놀이도구여야 한다. 아동의 공격성을 표출하면서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즉 허용과 불허용의 한계를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놀이도구가 필요합니다. 다트는 이런 점에서 아주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 검증 기회를 통해 자아 통제력을 배우고 제안을 통해 치료자와 아동 간의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긍정적인 자기상을 발달시킬 수 있는 놀이도구가 되어야 한다. 자존감이 낮은 아동에게 놀이치료는 긍정적 자아상을 갖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를 위해 놀이도구가 복잡하거나 부서져 있거나 조작하기 어려워서 아동에게 좌절감을 주게 되는 것은 치료에 아무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고 간단하면서도 아동이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주는 놀잇감은 아동이 성취한 결과에 만족하고 또 이를 반복적으로 시도하도록 함으로써 자신감이 확대되고 긍정적인 자기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잡한 퍼즐이나 또 블록, 연령에 적절하지 않은 체스, 장기, 또 뭐 바둑 이런 걸 제공하는 것은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 수준에 맞는 또 아이가 그 놀이를 통해서 좌절감을 갖지 않도록 그 놀이도구를 통해서 성취감을 얻고 또 그 성취 결과에 대해 만족함으로써 긍정적 자기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를 이제 주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 자기 이해를 발달시킬 수 있는
놀이 도구이어야 한다. 자기 이해는 수용적인 관계를 맺은 치료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안정감을 느낀 아동이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게 되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 것입니다. 부정적 감정의 표현조차 치료자에게 수용받게 되면 아동은 치료자의 수용적 태도를 자신의 세계로 소화시키고 이는 자신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펀치팩을 치거나 공이나 찰흙을 던지면서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은 아동은 자신의 내면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이 도구를 통해서 자기 이해를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놀이 도구가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7번째는 자기 통제력 발달을 돕는 놀이 도구여야 한다. 자기 통제력의 발달은 아동이 성인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책임감의 발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동이 놀이치료실 안에서 놀잇감을 선택함으로써 책임지게 되는 과정에서 자기 통제력 발달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갖고 놀아야 돼요. 내가 원한다면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갖고 놀 수 있지. 이런 언급처럼 놀잇감은 아동의 감정, 욕구, 경험에 대한 탐색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잇감 하나하나를 선택할 때에 이 놀이치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성 요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놀이감이나 놀이도구를 선택할 때 중요한 평가적 기준이 바로 이 7가지의 준거의 틀에 맞는 그런 놀잇감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랜더레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미 놀이치료의 전문가로서 놀이치료를 해보고 그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놀이치료를 하는 입장에서 놀이치료사는 이러한 7가지의 긍정적 놀이도구들을 잘 선정해서 놀이치료에 임하는 그런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자의 태도 및 역할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아동 중심 놀이 치료자의 치료적 관계를 위한 촉진적인 태도를 이제 몇 가지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진실성입니다. 진실성. 내담 아동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경험과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태도인 일치성 혹은 진실성이 필요합니다. 치료적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있는 그대로의 수용적 경험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치료자 자신의 자기 이해와 자기 수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치료자가 진실해야 한 인간으로서 아동 역시 진실되게 경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치료자가 진실성이 없이 그저 치료하는데 돈을 목적으로만 한다든가 또 다른 데 목적을 두고 이렇게 하게 되면 벌써 그 치료를 받는 내담자가 알 수 있는 거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치료자는 전문가로서 내담 아동에 대해서
진실한 감정을 가지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따뜻한 보살핌과 수용. 아주 이거는 수용은 무조건적 존중을 의미합니다. 아동을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태도인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 즉 따뜻한 보살핌, 이것이 수용입니다. 아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며 순수한 관심을 쏟고 아동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는 믿음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치료자의 수용은 조언이나 설명이나 판단이나 질문 등으로 아동을 방해하지 않는 태도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치료자가 상담받으러 온 내담 아동에게 조언을 하는 형식으로 뭐 설명하고 판단하고 뭐 또 질문을 하고 막 아이는 대답하기도 싫은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아이가 부정적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그러한 것들을 행해서는 안 된다. 누가? 치료자가. 그래서 이 따뜻한 보살핌과 수용은 무조건적인 존중이다. 무조건적인 존중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가 뭐 이쁘게 생겨서 또 뭐 착해서 뭐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인 존중이에요. 아이가 조금 도전하는 것도 있고 막 틱틱거리기도 하고 뭐 또 째려보기도 하고 아주 불성실한 태도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도 무조건적인 존중이 이 치료자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민감한 이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공감적인 이해예요. 공감적 이해. 아동의 경험과 감정을 민감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며 공감하는 태도는 아동의 자기 치유적인 힘을 촉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동의 주관적인 세계를 이해하기에는 쉽지는 않지만 치료자가 자신의 경험과 판단과 기대를 버리고 아동 개인의 독특성이나 개별성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민감한 이해는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자가 자꾸 자신의 경험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 실망감을 갖고 아이를 바라본다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감한 이해, 공감적 이해는 바로 치료자가 그런 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 개개인의 독특성과 그 개별성을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그 아이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우리가 그 민감한 이해를 하게 될 수가 있고 공감적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 중심 놀이 치료자는 아동을 위한 촉진자입니다. 또 격려자입니다. 또 탐험가입니다. 치료를 안 해본 아이를 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건 모험이고 탐험 아닙니까? 역할이 단순해 보이지만 강력하기 때문에 아동을 주시하고 있고 아동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치료자는 뭐 교사,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 또 베이비시터, 성직자, 감독자, 또 부모, 경찰관, 친구, 문제 해결자, 또 해석가, 신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치료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교사가 유치원에서 또 학교에서 교사가 아이들 가르치는 식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까? 또 베이비시터처럼 뭐 성직자처럼 권면하고 또 책망하고 감독자처럼
부모처럼 뭐 잘못하면 야단치고 경찰관처럼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신문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면은 치료자의 역할을 바르게 행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리로 설명이 될 수가 있는데요. 아동과의 치료적 관계의 8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이 8가지 기본 원칙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어야 우리가 상담하면서 우리 치료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치료자는 진실로 아동에게 흥미를 가지며 따뜻하고 보호하는 관계가 돼야 한다. 이런 원칙을 가져야 됩니다. 예? 치료자가 아동에게 흥미를 갖고 따뜻하고 보호한다는 관계를 갖고 접근할 때에 치료적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동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아동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비판적 태도를 뭐 갖는다든가 아니면 또 뭐 어떤 교훈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를 갖게 되면 절대로 치료자로서 바른 자세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수용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자세를 가져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치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동이 안정감과 허용감을 갖도록 하고 자유롭게 자신을 탐색, 표현의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아동이 안정감이나 또 허용감을 갖지 못하게 되고 뭔가 좀 옥죄는 느낌을 받게 되고 또 불안하고 또 뭐 어렵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치료자에게 무슨 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있겠어요. 또 그 아이가 그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치료받는 아이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자유롭게 자신을 탐색하고 또 뭐 표현의 기회를 갖도록 제공해주고 이런 아주 허용적인 아주 그런 안정감 있는 자세로 아이를 대하는 그런 그 태도가 바로 치료적 관계를 갖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네 번째는 아동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 아동이 감정이 굳어있고 감정이 상해 있는데 치료자가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만 좋아서 행하면 잘못된 거죠. 아동의 감정에 아주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동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영을 해서 조금 어디가 철수야 어디가 좀 불편하니? 아니면 그럼 조금 뭐 화장실 가고 싶니? 뭐 이렇게 아이가 감정에 어떤 느낌을 받고 있는 걸 민감하게 캐치해서 그걸 반영해주는 그런 치료자가 돼야지 아이가 막 좀 소변을 보고 싶기도 하고 뭐 한데 말은 못하고 그런데 그냥 선생님이 그냥 그걸 반영을 안 해주고 하게 되면 그럼 아이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민감하게 보고 느끼고 분석해서 빨리빨리 반영해주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 그것이 치료적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아동의 능력을 깊이 신뢰하고 존중하면서 아동에게 책임감을 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동의 능력을 깊이 신뢰하지 못하고 또 존중을 해주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것이죠. 아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신뢰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할 수 있어. 충분히 너는 할 수 있단다. 이렇게 아이를 존중해주고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에게 내가 할 수 있다는 책임감을 갖고 거기에 대한 또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또 그
자기 효능감이나 자부심을 갖고 자기 존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아동의 내적 지시를 신뢰하고 관계 형성을 허용하고 놀이나 대화 이런 것들 지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에게 뭐 해봐, 저것 좀 해봐, 이것 좀 해봐, 이렇게 지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하게 되면은 벌써 아이가 선생님으로 느끼게 되고 또 뭐 부모로 뭐 나를 가르치는 사람을 느끼기 때문에 조력자, 조력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놀이나 대화를 지시하지 않게 하는 건 이제 같이 의논해 가면서 풀어나가는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로는 점진적인 치료 과정임을 알고 재촉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1단계, 2단계, 3단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계속 이어지는, 그래서 마지막 단계까지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한 번 치료해서 다 아이가 온전한 상태로 된다고 생각해서는 큰 오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치료 과정인 걸 알고 막 급하고 재촉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돼요. 오늘 하다가 오늘 아이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다든가 또 아이가 좀 감정이 조금 좀 안 좋다든가 그러면 다음의 기차로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요번 회기차 요 시간까지 요때까지 해야 되니까 너가 꼭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놀이까지는 해야 돼. 그래서 그 놀이 치료사가 거기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는 절대로 바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로는 적절한 치료적 제한을 설정해야 된다. 여러분, 적절한 치료적 제한을 설정하지 않고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치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치료자의 태도와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치료자로서 이런 바른 기본 원칙을 갖고 대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을 상담하고 치료할 때에 우리가 바르게 아이들을 치료하거나 또 대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놀이치료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